상가 투자 초보라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일산, 2번 평촌, 3번 세종시 다정동, 4번 광교.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초보라면 어떤 상가를 투자하는 게 적합한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도 찍어 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눈에 띄는 공실들도 보이고 괜히 투자했다가 이 대출 이자 나가고 관리비까지 부담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 어떤 상가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손실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이나 아니면 분양상담사분의 말에 현혹되어서 덜컥 투자를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초보가 접근해도 성공 확률 높은 상가 선택 기준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린 상권을 집중 공략하라입니다. 상권은 크게 이 근린 상권과 먹자 유흥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린 상권이라 하면 집 주변 가까이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주요 이용자는 주부와 학생이며 이들이 학원, 병원, 편의점, 슈퍼, 카페 등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죠. 반대로 먹자 유흥 상권은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일반 음식점, 노래방, 방탈출 게임 등 직장인 또는 젊은 층의 회식 장소 또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후 혼수를 하는 트렌드가 확산 중이고 예전처럼 먹고 마시자 라는 분위기도 사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개인 주머니 사정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 먹자 유흥 상권은 현재 대체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입지 분석하기도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대체적으로 쇠퇴하는 먹자 유흥 상권보다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근린 상권, 즉 아파트 주변 상권을 공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최근 개발이 된 신도시보다는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된 구도심 아파트 단지 지역 또는 1기, 2기 신도시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등을 들 수 있겠고 이미 그곳은 지난 30년 동안 상권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주거대 상업지 비율을 조사하여 수치한 결과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중 상권이 우수한 곳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실제 임장을 했을 시 데이터상으로 주거대 상업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상권의 세기가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이 세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손님은 많고 가게는 적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부동산 상권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수요는 즉 배우 세대이며 공급은 상가가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의 필지의 크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적으로 어느 곳이 더 안정되고 탄탄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확률이 높은 곳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정리하자면 근린 상권, 그 중에서도 이미 상권이 안정된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일부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분양상가를 조심하라 입니다. 사실 분양상가가 위험한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이슈입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이 상가 분양이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시행사, 즉 상가를 신축해서 공급하는 업자들이 너도 나도 근린 프라자 상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토지 공급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합니다. 당연히 이 토지비, 즉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분양가도 비싸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상담사 등을 고용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초보 상가 투자자들을 노립니다. 상권이 생성되고 최소 3에서 4년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이 되면서 진짜 어느 라인이 A급 라인인지 또는 투자하면 안 되는 라인이 어디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분양 시기에는 초보자라면 그것을 알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이용해 초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행태가 바로 선임대 후분양 전략입니다. 시행사, 즉 상가 공급자가 임차인을 구해놓고 초보 투자자에게
분양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실인데 그 부분을 시행사가 해결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들어갑니다. 합법적인 사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C가 있습니다. 시행사 B와 임차인 C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만원짜리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시행사 B는 수익률 7% 수준으로 매매가를 5.65억 원으로 이 상가를 책정을 하고 초보 투자자 A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시행사 자체 물건인데 사정상 할인 분양 땡 처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예요. 이 부동산을 사놓으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초보 투자자 A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공실 부분도 해결이 된 부동산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시행사 B는 초보 투자자 A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대출은 이 시행사에서 아는 은행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실제 투자금은 1억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월세 300에서 대출이자가 한 130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월 170만원씩 순수익이 납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죠. A 입장에서는 실제 투자금은 1억 원인데 매달 170만원씩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1년이면 2천만 원 정도가 현금 흐름이 나오네? 투자금 대비 연 20%의 수익률이 나오는 대박 물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덜컥 이 분양상가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행사 B와 임차인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숨어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이라는 그 임대차 계약에는 시행사 B가 임차인 C에게 1년치 또는 그 이상의 월세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보 투자자 A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 해당 상가의 적정 임대료는 월세가 한 150 수준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5천에 300이라는 처음에 세팅된 그 임대료가 아닌 그런 뻥튀기 된 구조입니다. 이 임대료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이 상가의 가치는 약 한 3억 3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뻥튀기를 해서 5억 6천의 초보 투자자 A에게 파는 것이죠. 이 경우 시행사 B는 2억 3천 그 이상의 차익을 보고 그 중에 이제 수천만 원, 여기에서 수천만 원을 임차인 C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남는 장사죠. 근데 그렇다면 이 임차인 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행사 B에게 1에서 2년 정도의 임대료를 선지원 받는 상태이기에 사실 이 임차인분은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임차인 C가 나중에 영업을 잘해서 영업 권리금을 2년 또는 4년 후에 영업을 잘해서 영업 권리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실 여러모로 손해볼 게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초보 투자자 이 A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임대차 계약이 2년 또는 4년이 지나면 이 지역의 상권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첫 계약 당시 5천에 300이라는 뻥튀기 된 임대료가 아닌 이제 2천에 150이라는 진짜 임대료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임차인 C는 바로 옆 상가로 이전을 해도 되고 또는 임대인 A에게 현재 시세대로 월세를 깎아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분양상가의 선임대 후분양 패턴입니다.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했다가 억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행사 B와 임차인 C의 검은 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초보 투자자 A만 모르는 사실이었죠. 초보자라면 새로운 상권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양사가는 탄탄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은 후에 이후에 도전하셔야 성공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라 입니다. 저 아저씨 또 다 아는 소리 하고 있네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라면 여길 다녀오세요 라고 지역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시험에서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임장을 한 번이라도 더 가야 좋은 상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근린 상권 위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주거와 상업지의 비율, 즉 주거지는 많고 상업지는 적은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등을 추천드리고 최근 개발이 된 김포 고천읍도 주거 상업 비율이 좋아 우수한 상권입니다. 김포 고천읍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촬영한 곳이기도 하니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임장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세종시에는 투자를 추천하는 지역과
피해야 하는 지역이 공존합니다. 세종시 다정동의 경우 추천드리는 지역이며 특히 1층보다는 2층 이상 상층부 상가의 공급이 주거 수요에 비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초보가 공부 삼아 임장 가기 너무 좋은 지역이고요. 이 반대로 세종시 어진동도 함께 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종합천사가 많이 있으나 아파트 배우 세대는 적고 상업지 공급은 아주 많은 상권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좋은 상권, 나쁜 상권으로 나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임장 다니다 보면 저절로 상권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능숙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투자 수익을 얻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리해보자면 근린상권을 공략하고 분양상가는 피하며 제가 말씀드린 우량한 근린상권 위주로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안목을 키우세요. 입증된 안정적인 근린상권 위주로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이 경매를 통해서도 또는 일반 매매로도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A급 물건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정답은 이제 아시겠죠? 네, 4번 광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